똑똑히 보았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그 독재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국민과 나라를 구한 군인들과 용감한 시민들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45년 전 그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을 총과 칼과 장갑차 헬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그 정권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는데 산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의 마음은 어제 5월에 광주 광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에 우리 서분비 교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45년 전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정권 찬탈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날 5월 18일 계엄령 철폐, 휴교령 철폐, 민주정부 수익을 외치며 시위하던 학생들을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사망자와 다수의 사상자를 냅니다. 5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신군부 세력은 수천 명의 공수부대를 광주에 증파하고 총검과 장갑차를 앞세워 장악한 진압을 합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버스와 택시 등을 앞세워 격렬한 저항으로 맞습니다. 20일 밤 계엄군은 광주역 근처에서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자행합니다. 광주로 향한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통신을 끊어 광주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다음 날 21일 수많은 시민들이 금남로에 모여 계엄군의 제독한 진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도 시도합니다. 하지만 5월
1시 계엄군은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사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시민군을 결성하고 파출소에 총으로 무장하고 계엄군과 격렬하게 맞습니다. 이후 약 5일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더 이상의 충돌과 희생을 막기 위해 수습위원회도 결성하고 총기 회수 작업도 진행하며 분부대와 수습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 잔혹하고 야만적인 살인 행위는 계속되고 결국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공세와 함께 열흘간 광주 산천을 붉게 물들였던 민주항쟁의 거대한 불꽃은 쓰러지고 맙니다. 이 불꽃은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에 불씨로 남아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횃불로 타오릅니다. 최근 12.3 계엄 선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다투어 국회로 달려가 목을 던져 내란을 막아선 민주시민들, 45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열흘간의 숭고한 민주항쟁은 한동안 광주 사태라고 평화되고 왜곡되었었습니다. 1988년이 되어서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8년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연면에 계신 이곳 5.18 민주묘지에서 함께 오래 정신을 기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삶과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통한의 세월을 견뎌오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5월 이곳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온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 피 끓는 5월 영령들의 외침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하는 공동체의 정신이 하나 되어 5월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월의 정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보다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강주 민주화 운동의 영령들이 꿈꾸었던 내일이다 라고 하는 기절이 굉장히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내일을 지켜내었고 모든 전 세계가 미국이 모든 나라가 칭찬하고 존경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지켜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희는 내일 이번 주부터 이제 다가오는 주부터 재외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영사로서 우리 재외국민 선거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전문에서 기념사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의 단결과 단합 그리고 더 큰 통합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기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5년 전 광주에서 울려 펴진 외침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따스한 5월 어느 날 오후 길 건너편 골목길에서 쫓기듯이 따닥 뛰어오는 학생 바로 뒤에 무장군이 2명이 쫓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바로 옆에 가겠다는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무장 부인이 머리채하고 허리띠를 잡고 질질 긋고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이미 피범벅이가 되었고 겁에 질려서 처진 그런 상태로 쫓아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그 순간 바로 눈앞에 군대에서 쏜 60 트럭 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4명의 군인이 양쪽 다리와 팔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맞춰서 60을 치고 던져버렸습니다. 60 트럭 위에는 무장 군인 몇 명하고 그 위에는 화염방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은 옷이 다 벗겨진 채 팬티만 입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총 개머리판으로 찍고 군합박을 진이겼습니다. 이것은 영화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4, 5m도 안 된 바로 옆차 틈으로 숨 죽이면서 두 눈으로 제 학생과 함께 똑똑히 지켜봤던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입니다. 도청학 상관에 죽임당한 시체들이 태극기에 덮여져 있는 판을 가족들이 붙잡고 오열하며 피맺힌 절규를 부르짖는 광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은 시민을 죽이고 시민들은 군인들이 쏘는 총알을 방어하기 위해 방벽에 손유를 펼쳐 맞고 공포에 떨었던 죄 없는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나 사용하는 탱크와 장갑차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동네 건물 옥상마다 고공기관단총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조준했던 그 끔찍한 날들, 헬기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던 가두 방송.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가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청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먹노와 외치던 전옥주님의 절규가 지금도 제게 생생히 들려옵니다. 그분은 간첩이라는 능력을 쓰고 계엄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생활을 거치다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고통과 희생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정당과 정치인 활동이 중단되고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운 진정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과 애측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18 민주운동을 기념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모기한 생명을 바치신 모든 분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외침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억압과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야 할 가치를 몸으로 외친 온 국민의 역사였습니다. 5.18은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와 함께 짊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숭고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아픔과 값진 희생을 기억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그들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5.18 신고한 정신이 일부에 의해 왜곡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희생자들의 고귀한 뜻은 어떠한 이익이나 대상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모든 국민의 것이며 누구도 이를 사유화하거나 배신할 수 없습니다. 1960년 4.19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렸으며 1980년 5월 18일은 그 뿌리의 나무 기둥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10일 동안 전라남도 도민들과 광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두환 군무 세력의 퇴진 및 개혁력을 철폐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저는 타코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어난 사건들을 오직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짧은 기간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고 돌이켜 변상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부산이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요. 이렇게 첫머리를 읊으신 김준태 시인의 이 시가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 잔잔히 아려옵니다. 경상북도 영주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서강대학교 김익기 열사는 두 눈으로 목격한 5.18 민주항쟁을 알리기 위하여 80년 5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6층에서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김익기 열사까지 총 3,2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5월 마지막 만난 그 5월만 불러도 가슴이 저리고 살이 떨려옵니다. 충장로와 금남로 도청 앞 광장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 영웅들의 함성이 이 5월의 봄날에 우리의 귓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목숨 건 항쟁이야 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펼치기 어렵고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그 위대한 항쟁은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이어 2025년 낭태령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끝내는 헌법재판소에서 저무도한 군사반란 수계를 파면하고야 말았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작업의 역사를 우리는 숨지겨 묵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형제와 누이가 생이별하며 원한을 사무쳐 부천을 떠도는 영령들이여, 원한과 통곡이랑 거두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아남아 부끄러운 남은 자들과 함께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남도의 들녘에 춤추며 나아갑시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광주 사람들 모든 분이 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악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저는 이 영상들이 조작된 게 없고 그대로예요. 모두가 다 순수하고 진실과 그 선한 행동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장면들을 다 낱낱이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고 그게 진실이었고 우리가 던졌던 돌멩이들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고 민주화에 대한 꿈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약 5년, 10년 전의 일 같은데 벌써 4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곡되고 또 한편으로는 수정된 가운데 오늘의 일을 온 것 같습니다. 제가 7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10월 26일에 11.6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 부활되어가지고 총학생 회장을 선발하고 그래서 박관현 총학생 회장이 두루마리를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은 채 캠퍼스를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기억이 생생하고 나중에 그분께서 5.18 그 투쟁하시면서 옥중에서 옥사하셨다는 또 슬픈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민주화의 봄이 오는 게 아주 잠시 또 다른 낙의 세력들이 캠퍼스 광주 시내를 물들이게 되고 우리들은 한만 구장도 아닌 채 그냥 마음과 소망과 꿈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총과 칼과 맞섰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친구 하나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끌려가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주장도 강하고 정말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다리를 절더라고요. 아주 썽썽했는데 다리를 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 말로 입북 다시라고 하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서글픈지 제가 참 느꼈습니다. 5.18 그 전후로 해서 많은 학생들 또 제 자신도 광주 또 충장로에 나왔을 때 그냥 토끼몰이 몰리듯이 뛰어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냥 골목 있는 대로만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맞지는 않았지만 많은 저희 동료들, 친구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공복으로 처음 맞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라디오에서는 조작된 그런 군부의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 가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8남매 막내입니다. 광주에서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때였고 저희 오빠 언니들이 대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평범한 그냥 시민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가니 선생님이 아주 조용한 얼굴로 너희들 오늘은 집에 가라고 앞으로 무슨 특별한 날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도 어디 다리 가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가방을 다시 메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왔고 저희 버스를 세웠어요. 그게 저의 첫 그 군인들을 본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그 군창 그걸 들고 당금을 들고 있는 그 군인들이 공수부대였죠. 저희 그 버스로 들어와서 저희들을 전부 뒤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데모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겠죠. 학생들이나. 그때 저는 얼마나 공부에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검을 그때 없었다 했을 때 저는 대검을 보았습니다. 증인 첫 번째입니다. 대검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무서워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언니 오빠들은 대학생이고 군인 옛날에 방위라고 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같이 모여서 저녁에는 그룹으로. 그런데 이건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위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총소리가 들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주위에 우리 알게 되자 저희 엄마가 그때 보니까 55세였더라고요. 그때 55세였는데 엄마가 통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전체를 맡고 있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도와야 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와야 한다 하셨고 무엇을 했냐면 주먹밥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밥을 했고 그 같은 통, 빨간 통 그런 거 전부 동원해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도로에 갖고 나갔고 그때 아시아 자동차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고 전남대도 조금 있었고 조금 걸어가면 이제 많이 걸어가면 도청 금남로가 나오는데 그곳에 있으면 저희가 그 추억이라든지 모든 차량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전쟁터였고 많은 피를 받고 또 사상자도 그 차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